거인TV 콩수진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평소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정형외과 영상 검사에 대해서 병원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거인병원 병원장 민영경입니다. 오늘은 평소 환자분들께서 흔히 궁금해하시던 정형외과 필수 진료인 엑스레이, MRI 등과 같은 영상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근데 어떤 질문 많이 하세요? 정형외과 진료 보러 오시면 엑스레이는 꼭 찍어야 됩니까? 그럼요. 저희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꼭 찍자고 그래요. 왜냐면 정형외과에 있어서 뼈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는 치료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요. 또 간편하게 빠르게 찍을 수 있으니까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원장님, 혹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전부 다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한가요? 엑스레이는 일단 뼈만 보이죠. 그래서 뼈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외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골절이 있는지 또는 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고요.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탱의 정도라든지 또는 이제 뼈의 정렬이라든지 그리고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서는 역시나 치료 방향이 달라지니까 제가 촬영을 해서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그럼 엑스레이 촬영만 하면 뼈, 인대, 근육 손상을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보고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기 때문에 인대나 근육의 힘줄은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뼈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뼈의 정렬 상태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된다면 저희는 다른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혹시 다른 검사라면 MRI, CT, 초음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네, MRI나 CT나 초음파는 각각의 목적성을 가지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되는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하자고 해요. 그럼 CT는 어떨 때 찍는 거죠? CT는 뼈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찍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물론 자세히 볼 수는 있지만 엑스레이 자체가 평면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2차원적인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손목이라든지 발등이라든지 뼈가 작고 많고 잘 겹쳐지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봐도 멀쩡해 보이는데 CT를 촬영했을 때 골절이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CT는 뼈 위치 관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위치 관계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수술해야지 계획을 세울 때는 CT를 찍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수술해야겠다. 그때도 CT가 활용이 됩니다. 초음파 촬영은 어떨 때 하는 걸까요? 초음파는 이제 뼈 이외에 연부 조직들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연부 조직을 하면은 근육이랑 힘줄, 인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초음파를 촬영하자라고 하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단하고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외래에서 많이 찍는 편이고요. 그리고 초음파 자체는 아무래도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뼈를 통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초음파 해가지고 뼈 속이 어떻다, 깊은 구조물들, 관절이 어떻다까지는 알기가 힘들지만 큰 문제가 있나 없나는 저희가 선별을 할 수 있으니까 초음파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거기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안 보인다 또는 의심이 되는데 이게 병변이 좀 큰 병변이다 싶으면 저희가 거기서 좀 더 검사를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죠. 그럼 조금 더 검사를 진행하자고 하셨는데 그 검사가 무슨 검사일까요? 그렇죠. 보통 MRI 말씀드리죠. MRI 자체는 검사의 끝판왕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모든 걸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뼈도 볼 수 있고 근육도 볼 수 있고 인대도 볼 수 있고 힘줄도 볼 수 있고 가리는 게 없죠. 게다가 정확해요. 그래서 좋은 검사긴 한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고가이기도 하고요. 촬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촬영에 있어서는 저희는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편이긴 해요. 다들 MRI는 비싸다고 하시던데 왜 MRI는 비쌀까요? 그쵸. MRI 비싸죠. 그러니까 MRI 자체가요, 장비가 비싸요. 병원에 있는 의료 장비 중에서 가장 비싼 장비이기도 하고요. 또 촬영 시간이 길죠. 엑스레이처럼 찰칵이 아니에요. 20분 또는 30분 정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장비로 오래 촬영하니까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도 의료보험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모든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저희 병원 MRI 기기가 엄청 비싸고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병원 MRI 비싸고 좋은 거 맞아요. 저희가 이게 의료 장비를 살 때 가장 많이 투자를 한 장비이기도 한데요. MRI마다 똑같아 보여도 다 질이 있거든요. 특히나 요새는 아시는 분들도 많던데 1.5T니 3.0T니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요. 그럼 여기서 T라는 건 테슬라라는 걸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화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카메라 같을 때 1000만 화소니 2000만 화소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화소가 높을수록 좋은 카메라죠. TV도 마찬가지로 4K니 8K니 요새는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MRI도 이 3.0T, 1.5T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당연히 3.0T겠죠?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요새는 AI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에도 이런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3.0T에다가 AI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질이 좋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진단의 정확도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AI 프로그램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왜 쓰시는 건가요? AI 프로그램은요, 그 화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촬영 시간을 줄이기도 해요. MRI 촬영 자체가 길게 촬영이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런 촬영 시간을 줄이면서도 화질을 높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부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AI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0T MRI에서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질이 좋아야 그 화질을 바탕으로 AI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프로그램 자체는 화질을 개선을 시키면서도 촬영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3.0T MRI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에서는 대학병원을 말고 3.0T MRI를 2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AI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병원은 저희 병원밖에 없을 거예요. MRI 촬영할 때 조영제는 왜 쓰는 건가요? 조영제는요, 모든 MRI 촬영에도 사용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안 쓰죠. 근데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종양 같은 걸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 종양이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성격이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조영제를 쓰면은 이 성격이 좀 나와요. 얘가 악성에 가까운지 양성에 가까운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원 검사하는 거 모양도 모양이지만 성격을 알아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 조영제를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관절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보고 싶을 때도 조영제를 써요. 관절 내부에 조영제를 직접 저희가 주사를 놓거든요. 그러면 작은 구조적 변화도 조영제 덕분에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조영제를 써서 촬영하려고 해요. MRI 촬영할 때 환자분들에게 금속 장치와 같은 것들 다 제거를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MRI 자체가 큰 자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는 건데 큰 자석이다 보니까 자석에 반응하는 철 같은 구조물들은 MRI에 딸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 철이 움직이면서 환자가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MRI 기계가 부서지기도 해요. 그래서 철은 조심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 치아 안에 있는 임플란트나 교정 장치 이런 것도 다 빼야 하나요? 사실 사람 몸에 쓰는 걸 철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빼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인공 심박동기라든지 아니면은 인공 인슐린 펌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기계들은 기계 내부에 있는 구조물 중에서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MRI를 대체적으로 못 찍죠. 그래서 그거는 미리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MRI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됩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MRI 못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촬영이 필요한데 그런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일단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초음파라든지 CT 같은 걸 가지고 최대한 대체를 해볼 거고요. 대체하기가 힘들다. 근데 꼭 촬영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인공 심박동기나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기계를 잠시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찍은 다음에 다시 기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대체를 하거나 못 찍는 경우가 더 많죠. MRI 찍을 때는 통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증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시거나 아니면 폐쇄공포증이 있으셔서 가만히 계시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게 이제 MRI 찍는 힘든 점이긴 한데요. MRI 자체가 2~30분 정도 찍는데 그 시간을 못 견디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는 이제 최대한 MRI 자체가 촬영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MRI 기계가 아까도 뭐 1.5니 3.0이니 증가할 때 좋은 기계일수록 촬영 시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AI 프로그램도 그런 촬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 줄어든 시간조차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은 통증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진통제를 미리 놓는다든지 해서 통증을 최대한 줄여놓고 촬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폐쇄공포증 같은 걸로 찍기가 힘든 분들은 진정제 같은 주사를 놔서 조금 이제 진정을 시키고 촬영하려고 하죠. 그래도 힘들다면 뭐 역시나 MRI 촬영을 못하거나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엑스레이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CT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은 손목 엑스레이인데요. 제가 정답을 알고 보지만은 그래도 멀쩡해 보여요. 지금 보는 영상은 같은 환자분의 CT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뼈가 끊어져 보이는 골절 부위가 보여요. 그럼 MRI는 1.5T랑 3.0T 차이가 심할까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도 같이 영상 보시면서 비교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5T MRI예요. 그리고 지금 띄워놓은 사진은 같은 부위인데 3.0T MRI입니다. 보시면 말씀을 안 드려도 눈으로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짜로 많이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왼쪽도 아프시대요. 그러면 양쪽 같이 찍을 수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뭐 가능하죠. 그 대신에 따로따로 찍죠. 오른쪽 먼저 찍고 왼쪽 찍는 식으로. 아마 환자분들은 동시에 찍을 수 없는지 여쭤보셨을 텐데 사실 MRI 자체가 자세히 보려고 찍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양쪽을 찍어버리면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그 영상은 찍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부위를 자세히 보려고 그 부위만 찍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비용이라든지 시간 때문에 같이 찍고자 하시지만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원장님, 혹시 가려워서 찍는 와중에 긁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또 찍어야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상을 촬영하실 때 가만히 계셔 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힘들다 하시면 표시를 하셔도 돼요. 네, 거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셔서 힘들어요 라고 잠시 말씀을 하시면 멈췄다가 찍을 수는 있어요. 그건 저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버튼이 있는지 몰랐어요. 마이크 같은 게 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MRI 촬영할 때 다른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MRI 촬영할 때 너무 시끄럽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검사들은 별로 시끄럽지가 않은데 MRI는 그 자기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뒤에 기마개도 드리고요. 스피커로 음악도 들려드리고요. 그렇게 최대한 그 소리를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계 자체가 내는 어쩔 수 없는 소리 때문에 소리는 좀 감수를 하셔야 돼요. 이어폰이 빨려 들어가진 않겠죠? 그리고 이어폰은 네. 플라스틱 이어폰이에요. 플라스틱이요? 네. 저는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플라스틱이고 간으로 돼 있어서 소리는 간통에 들어가요. 여기서 음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고 왔는데 여기 병원에서 왜 또 찍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찍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촬영한 영상이 예전 거일 때,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다치셨는데 작년 MRI 갖고 오셔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 자체가 아까도 1.5T나 3.0T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보고 싶어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구별 안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찍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찍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가 중요한 소견이 될 때가 있거든요. 짧은 기간이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랑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있지만 그 병이 똑같다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또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았죠? 아니요, 맨날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토대로 환자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병원장님과 함께 영상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왜 촬영을 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